현재 혼합형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급하게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기본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은행에 예적금을 맡겨도 세금을 떼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 이자도 이전과 비교해보면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이 대출을 지금 갈아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유지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갈아타야 하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이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서울 수도권 기준 1주택당 평균 주담대 대출 금액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2.65% 정도 잡아봤습니다. 이 대출 금리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대출받은 연도가 몇 년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 중반에서 2% 후반 정도대에서 대출이 많이 나갔다고 하니까요. 한번 2.65%로 잡아보겠습니다. 대출 만기는 30년으로 잡았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달 80만 6천원 정도씩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기준 코픽스 신규 취급액을 적용해서 금리 산출을 하게 되면 국민은행 최저금리가 2.47%로 기존보다 0.18%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원리금 계산을 했을 때 78만 7천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세이브 되는 비용이 약 1만 9천원 정도 되는 거죠. 1년이면은 22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고 크다고 생각하면 큰 금액일 수 있겠는데요.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환 방식을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내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자율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예시로 보여드린 그 결과치로 보았을 때 분명 이자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현재 혼합형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급하게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에서 변동금리보다는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 고정금리의 대출을 소비자분들께 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출을 당장 갈아타기보다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개인의 직장 내 직위 상승이나 소득의 증가, 그리고 신용 등급의 상승 등을 근거로 처음 거래한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 거래은행에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5일에서 10일 정도면 진행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변동금리형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금리 변동 주기가 통상 6개월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로 이득을 바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금리 유지 기간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금리가 2%대 중반의 변동금리형을 쓰고 있는 분들은 갈아탈 필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가 2% 후반 2.8%에서 한 2.9% 정도라면 혼합형 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반면에 초저금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변동금리형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단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금리 혜택을 누리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3년이 지나는 시점에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그때의 상황을 다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 사용자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1.2%에서 1.4% 정도 합니다. 이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 있는데요. 내가 만약 3년 안에 1억이라는 원금을 갚는다면 1억의 1.2%인 120만원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1.4%면 140만원이고요.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 상환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을 받고 난 뒤 1년 6개월 후에 상환하게 된다면 중도 수수료율의 50% 정도만 수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 대출을 갈아타더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인정 비율인 LTV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LTV 말고도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주택가격의 70%까지 받을 수 있던 대출 한도가 지금은 규제 지역에 따라서 40%에서 5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영상들이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